법 왜곡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형 선고.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거꾸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권력자의 측근이었습니다. 판사는 권력자의 눈치를 봅니다. 왜냐고요? 법을 양심대로 해석했다가 판사 본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법이 바로 법 왜곡죄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가 대체 뭔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표면만 보면 그럴싸합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자는 거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고의의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경우 이 법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와 논의 없이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권력자 맞춤형 판결의 우려.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가 역으로 법 왜곡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면 아무도 권력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려 하지 않을 겁니다. 권력자가 사실상 법의에 서게 되는 구조적 위험, 전문가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보복의 무한 루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법 왜곡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늘의 판사가 내일의 피의자가 되는 나라,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삼권 분립이 훼손되는 이 구조, 과연 사법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약자의 목소리 실종. 소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그 처참한 이야기. 법 왜곡죄가 시행된다면 이런 구조가 현대판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판 검사를 압박해 빠져나가고 뒷배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법의 칼날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힘에 따라 저울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저울 아래 가장 먼저 깔리는 건 힘없는 서민들입니다.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약자에게는 쇠사슬을 채우는 구조, 이게 과연 여러분이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네 번째, 수사기관의 위축과 법치의 균열.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검사가 수사기법 하나하나로 왜곡이라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 스스로 몸을 사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진짜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더 나아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던 인재들이 더 이상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 권력의 눈치를 봐야 살아남는 사법 환경에 누가 인생을 걸겠습니까? 법치 시스템의 인재가 끊기면 그 빈자리는 권력의 독주가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입니까? 다섯 번째, 사법부 독립의 붕괴 가능성. 판사가 헌법과 양심이 아니라 다수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둥이 무너지고 국회 권력이 사법부의 목줄을 쥐게 되는 구조. 전문가들은 이를 의회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한 경로라고 경고합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법의에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법이 시행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들려는 걸까?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하필 지금 국내에서 논쟁이 큰 이런 법을 만들려 할까요? 추정 첫 번째, 방탄의 최종 단계. 당내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점에 판사와 검사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추정 두 번째,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법이라는 이름의 압박 수단을 만들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이 흐름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흔들며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 형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억울하게 일을 당했는데 상대가 권력자라는 이유로 판사가 법을 뒤집는다면 그때도 이 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직접 피해자가 된 그 순간에도 우리 진영의 승리라며 박수 치시겠습니까? 법치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 안전한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법의 위험성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이 법 왜곡죄,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동의든 반박이든 생각하는 시민의 목소리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불편한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